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제가 기터브에 오늘부터 수업을 올릴 거예요. 자, 위치는 여기 디벨 CKM86의 코스모의 HTML 스터디 2025-06 우리 시작한 날짜고요. 자, 이렇게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없는 사이 제가 EX라고 해서 수업 정리를 이렇게 좀 했어요. 자, 수업 정리를 자, 이렇게 자, 수업 정리를 했고, 자, 방금 배웠던 거를 간단히 보면 저희가 인터넷이라는 거를 배웠고요. 요건 이제 쓰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내려받아서 이론이니까 그렇죠? 내려받아서 여러분들 걸로 하시면 돼요. 여기 S01 HTTP고요. 자, 그 다음에 HTTP 통신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HTML이 무엇인지도 정리를 해놨어요. 자, HTTP 인터넷 통신이라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인터넷이라 하죠. 이때 컴퓨터들의 주소를 IP라는 걸로 식별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이름으로 IP 주소를 변환하기도 하죠. 제가 매핑한다 그랬죠. 자, 호스트네임이 아니라 도메인이네요. 제가 자꾸 잘못 얘기하는데 도메인. 네이버.com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서버한테 요청하면 서버가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HTTP 통신이라는 것은 자, 웹상에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하이퍼텍스트는 HTML을 주고받는 규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웹에서 데이터인 HTML을 주고받는 용도 통신 규약을 HTTP라 불러요. 그래서 웹은 HTTP 통신을 해요. 자, 여기 우리가 주소를 항상 쓰다 보면 자, 여기 그냥 글자로 쓸게요. 어디 갔냐? 아니, 펜이 없어졌어. 여기 있다. 자, 저희가 예를 들어 네이버라는 도메인을 이용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할 때 이 앞에 꼭 쓰는 게 있어요. 뭐죠? www은 생략해도 된다고 치고, 그렇죠? 이 앞에 또 뭘 쓰죠? 그렇죠? HTTP하고 이렇게 쓰죠. 그렇죠? 자, 이때 통신규약이 되는 거죠. 여기에 통신규약 HTTP.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HTTP가 아니라 HTTPS라고 쓰죠. 자, 이때 S가 무엇을 의미한다? Security. 자, 보안이 추가된 통신을 우리가 HTTPS라 불러요. 공개 키라고 하는 비밀 키를 서로 주고받는 형식인데 이거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통신규약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쓸 때 앞쪽에 통신규약을 쓰는 것이 절대 주소의 규칙이죠. 그렇죠? 절대 주소. 자, 그래서 HTTP는 HTML을 주고받는 통신규약이다. 자, HTML이란 자, 여기 웹의 뼈대라고 했는데 웹의 뼈대보다는 데이터의 뼈대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자, 웹의 뼈대가 아니라 웹상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뼈대. 이게 지금 써지는 게 좀 이상하네요. 웹상에 주고받는 데이터로 마크업 랭귀지로 뼈대를 구성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웹상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는 주로 어떤 걸로 되어 있을까요?
자, 이건 주로 뭘로 돼 있을까? 문자열로 되어 있겠죠. 그죠? 문자열, 텍스트가 되어 있어요. 이 텍스트를 내가 예를 들어 안녕이라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요거를 마크업으로 태그를 이렇게 써요. 너는 h1 태그에 이렇게 마크업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마크업으로 뼈대를 구성해서 보내는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주가 텍스트고 이미지도 보내기도 하고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아닌가? 비디오인데 그죠? 비디오. 자,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주 데이터는 텍스트가 되는 거죠. 자, 태그를 이용해서 문서의 구조를 정의한다. 이거 두 개 똑같은 말이죠. 자, 태그를 이용해서 뼈대를 이용해서 문서의 구조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죠. 브라우저가 해석을 합니다. 브라우저에는 크롬도 있고 엣지도 있고 팝업도 있고 그렇죠? 파이어폭스도 있고 사파리도 있고 등등등등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사용자한테 그래픽으로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쁘게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기본은 정적이에요. 정적이라는 건 움직임이 없음이에요. 움직임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CSS랑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이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동적이게. 자, 간단하게 코드를 보여드려 볼까요? 자,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이게 보이게 하려면 자, 맨 밑에다가 써야 돼요. 맨 밑에. 자, 여러분들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괜히 따라 쓰다가 놓치지 말고. 자,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이게 보이게 하려면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써야 돼요. 스크립트. 자, 제가 동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점이라고 나와 있는 이 태그가 li 태그예요. 이 li 태그. 이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어. 이 li 태그에 그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럼 동적인가요? 동적이지 않나요? 마우스 이렇게 올렸을 때 바뀌면 동적이죠. 자, 그럼 li 태그를 찾아요. 자, 내가 그냥 보기만 하세요. lis라고 하고 자, 이 문서 안에 자, 문서 안에 태그들 중에 li 태그를 찾을 거예요. 자, li 태그를 자, 그러면 이 li가 복수가 들어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화면에 출력되나. 자, 우리가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했던 것처럼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명령어가 console.log예요. lis. 자, 보기만 하세요. 자, 감사. 자, 이번엔 밑으로 좀 내릴게요. 자, 아래로 내리고. 자, 콘솔 열면, 자, 이렇게 47개가 있다라고 떠요. 자, 47개. 자, 이게 지금 총 47개래요. 자, 이 중에 하나가 이 태그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태그도 이렇게 찾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들한테 이벤트를 줄 거예요. 마우스 이벤트인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이 친구가 빨갛게 변하게. 그래서 반복문을 쓸 거예요. 자, li를 찾을 거예요. 자, li를 찾을 거예요. lis 중에 우리가 배웠던 포이치 문법이에요. lis 중에 li를 찾을 거예요. 자, 이 li에다가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add event listener. 자, 마우스 올리는 거는 마우스 오버예요. 자동 완성이 너무 많이 뜬다. 이때 콜백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자, 이 li에
스타일을 지금 여기 자동 완성을 많이 지원하죠. 커뮤니티는 자동 완성 기능이 없는데 웹스타부터는 자동 완성 기능이 많아요. 자, 스타일의 컬러를 자,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자, 되나 볼게요. 바뀌죠? 바뀌죠. 뭔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비슷한 것들이 많죠? 그죠? 비슷한데 문법이 좀 달라요. 마우스가 빠져나갔을 때는 다시 까맣게 하고 싶어요. 블랙으로 바꾸면 되겠죠. 어때요? 그죠? 동적여졌죠. 자,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와 CSS가 될 거예요.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자, 이런 것까지 다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자, 처음에 이 컨스트가 뭔지, 그 다음에 도큐먼트가 뭔지, get element by tag name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배워볼 거예요. 콘솔.로그가 무엇인지. 자, 이거는 나중에 배워볼 거고,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정적인 문서지만 CSS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현재 지금 동적으로 스타일을 바꾸고 있죠. 스타일, 컬러는 텍스트의 색깔이 되겠죠. 이걸 레드와 블랙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URL에 대해 배웠어요. URL은 웹상의 자원의 위치, 이 자원이 리소스라 불렀어요. 자원의 위치. 자, 인터넷상의 자원의 위치를 URL이라 불렀고요. 자,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입력하는 주소가 URL이 되는 거죠. 그 주소는 이미지나 또는 특정 파일, 또는 웹페이지 같은 것들의 리소스의 위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토콜, 자, 형식과 도메인과 그 다음에 패스, 위치 같은 걸 쓸 수 있고요.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물음표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 쿼리라고 써져 있는 요거는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본 거는 여기 앞에 프로토콜, 도메인, 여기 IP가 되는 거죠. 포트는 IP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따로 쓸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패스, 경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배워봤던 요소들 배워봤고요. 요거 두 개는 아직 안 배웠고요. 자, 쿼리랑 해시는 안 배웠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XML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마크업 돼 있는 문서를 XML이라 불러요. 이렇게 마크업 돼 있는 거. 자, 근데 여기 있는 이름들을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 가능한 마크업 랭귀지예요. 이 이름들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XML이고요. HTML은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 태그를 쓰는 것이 웹상에서 쓰려고 고정해 놓은 것이 HTML이 되죠. 자, 그래서 XML이 무엇인가? 자, XML을 왜 만들어졌냐?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교환할 때,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결국 텍스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주로 시스템 간의 텍스트 데이터를 교환할 때, 자, 이 텍스트가 어떤 목적에 쓰이는 내용이다 라는 거를 앞쪽에 명시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 XML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그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표현하죠. 자, 이거는 뭐예요? 헤드라인인데 두 번째 크기. 헤드라인인데 두 번째 크기. p태그는 우리 p태그 뭐라고 했어요? 자바에서 p태그는 뭘까? 스윙에서 봤던 거 뭐? j패널이랑 똑같은 거예요. j패널이 하는 일이 뭐였죠? 판넬, 한 판때기. 그죠? 판때기, 판넬이에요, 판넬. 우리 판넬 언제 썼어요? 컴포넌트를 구성하려고 썼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HTML에서도 이 p태그는 한 블럭, 커다란 한 블럭에 우리가 그 안에서 컴포넌트를 구성하려고 만들어진 게 p태그예요.
태그. 자, 어쩌다가 나왔지?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p 태그를 썼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텍스트를 한 블럭 전체에다가 출력을 할 거다. 이 안에 우리가 텍스트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UL이랑 li 태그 처음 보는데, 자, 요거는 목록 태그라 불러요. 현재 이렇게 점점점점 나와 있는 게 목록을 의미해요. 목록. 자, 그래서 목록을 표시하는 블럭을 우리가 UL의 li라 불러요. 자, UL의 li. 자, 그러면 지금 요건 뭐예요? 목록에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XML이라 부르고요. 사용자가 직접 태그를 정의할 수 있는 건 XML이고, 정의되어 있는 걸 쓰는 것은 HTML이고. 자, HTML처럼 사람이 읽을 수 있지만 주목적은 데이터 저장과 전송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요거는 우리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트리 구조라는 것. 자, 근데 이제 간단히 보면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거. 자, 현재 섹션이라는 것 안에, 그렇죠? 섹션. 자, 요 섹션이라는 거 안에 자, H2가 구현이 돼 있고, 자, 그 안에 또 뭐가 구현이 돼 있어요? 자, H2. 또 P 태그가 이렇게 구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UR 태그가 구현이 돼 있죠. 요거를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자, 섹션 안에 P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UR 태그가 있고, 자, P 태그 안에 텍스트가 있고, UR 태그 안에 li 태그가 있고, li 태그가 지금 몇 개예요? UR,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렇죠? 네 개가 있고, 자, 이렇게 있고, 자, 요 안에 또 텍스트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자, 이때 이 친구가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자,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부모 태그라 부르고, 이 친구를 자식 태그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말단 노드라 불러요. 자, 노드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노드라 불러요. 그럼 이 친구도 부모 노드, 자식 노드. 그럼 말단 노드는 무슨 뜻이에요? 끝에 있는 노드란 뜻이에요. 끝. 자, 끝에 있는 노드. 보통 끝에 있는 노드들은 뭘까요? 텍스트겠죠? 왜? 우리가 XML이나 HTML은 주로 뭘 전달한다 그랬어요? 텍스트를 전달하는 용도라 그랬잖아요. 이 텍스트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XML이거나 HTML이에요. 그래서 말단에는 거의 대부분이 텍스트 노드가 있어요. 이외에도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뭐 비디오가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텍스트 노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그래서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계층적 데이터를 표현한다 이렇게 불러요. 계층적 데이터. 자, 그리고 이 XML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쓰여요. 우리가 배운 자바에서도 쓰이고 파이썬에서도 쓰이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쓰이고. 그래서 XML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데이터 전달을 위한 계층적 데이터 전달을 위해서 사용되더라. 자, 우리 아까 봤던 요거, 그죠? 펄슨이라고 하는 계층적 데이터죠. 펄슨 안에 네임이 있고, 펄슨 안에 에이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XML의 형태죠. 자, 우리 오늘 처음 배워볼 건데, 자, 태그의 종류예요. 자, 태그. 자, 태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자, 중요 표시 100개. 자, 태그는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자, 블럭 요소라고 하는 것과 인라인 요소라는 것이 있어요. 자, 블럭 요소는 자, 우리가 이 화면에 가로를 꽉 채고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블럭이라 불러요.
화면을 이렇게 꽉 채우는 녀석. 자, 이것이 블럭이에요. 그러면 블럭은 이런 식으로 레고 쌓듯이 이렇게 쌓아가면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윙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우리 그냥 아예 처음 배우는 것처럼 얘기해보자. 자, 이 블럭 안에는, 자, 블럭 안에는 텍스트도 구성할 수 있고, 버튼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 안에 요소들을, 자,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친구를 인라인 요소라 부르고요. 인라인 요소. 그 다음에 이 인라인 요소를 포함하는 이 친구를 블럭 요소라 불러요. 블럭 요소. 그래서 블럭 요소는 레이아웃을 담당하죠. 자,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화면에 이 라인들을 배치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에 배치할 거야. 여기 배치할 거야. 여기 배치할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블럭 요소고, 자, 이 안에는 라인 요소라는 게 있어서 이 안에 배치가 되는 요소들도 있어요. 배치가 되는 요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 자, 근데 왜 이렇게 블럭 쌓는 것처럼 레이아웃을 구성할까요? 자, 이렇게 레고처럼 왜 블럭을 이렇게 쌓을까요? 이유가 뭘까? 왜 레이아웃에서 자, 블럭을 이렇게 계속 쌓을까? 왜 블럭 요소는 한 줄을 전체를 차지해서 요 한 줄을 전체를 차지해서 다른 블럭이 아래로 쌓이도록 할까? 자, 이유는 간단해요. 자, 이유는 웹상의 데이터가 웹상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래로 내려보듯이 스크롤링 하면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스크롤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웹은 위에 있는 데이터, 밑에 있는 데이터 순서대로 보도록 스크롤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블럭 요소는 한 줄 전체를 차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다운받으면 되니까 그냥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한 줄 전체를 차지하며 위아래로 줄바꿈이 생긴다. 이유는 뭐다? 웹에서 데이터를 보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웹상의 UI가 스크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상 데이터를 볼 때 항상 스크롤을 이렇게 쭉 내려보기 때문에 블럭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기본인 거죠. 그렇죠? 인라인 요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라인 요소가 있고 블럭 요소가 있어요. 자, 인라인 요소는 줄바꿈 없이 한 줄 안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주로 텍스트를 얘기하죠. 자, 주로 텍스트. 자, 인라인 요소 안에는 블럭 요소를 넣을 수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아까 블럭을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블럭을 쌓았어요. 자, 이 블럭 안에 인라인 요소를 이렇게 넣었어요. 예를 들어 버튼을 넣었다고 쳐볼게요. 버튼들이 이렇게 있어요. 버튼 안에 다시 블럭 요소를 넣는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전체를 가로로 하는 것을 넣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인라인 요소 안에 블럭 요소를 또 넣을 수는 없죠. 블럭 요소는 가로를 꽉 차는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암기가 조금 나와요. 근데 어렵진 않고. 자, 요 문단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쉬워요. 문단의 뜻. 자, div라는 요소가 있어요. div. 자, div는 진짜 블럭, 아무것도 설정이 없는 블럭 요소예요. 아무런 설정이 없는. 자, div라는 요소가 있는데, 자, 내가 이렇게 div 이렇게 놓으면, 자, 이 친구는 진짜 이렇게 블럭만 생겨요. 요 안에 어떤 것이든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 div 안에 또 블럭을 또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div 안에 또 div를 또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블럭 안에 블럭을 또 쓸 수 있는 이 친구가 div. 이때 div는 디비전 나누다의 div. 나누다라는 의미의 div. 자, 그 다음에 ptag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방금 얘기했던 판넬의 준말이죠. 판넬. 판넬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단이 이렇게 ptag가 있으면 자, 이 친구는 위아래로 여분이 위아래로 이렇게 서로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여백이라 불러요. 여백. 여백 중에 바깥쪽에 있는 여백을 우리가 마진이라 불러요. 자, 이 마진이라는 걸로 다른 친구가 이렇게 간섭할 수 없도록 막고 있어요. 요게 ptag예요. ptag. 자, 근데 이제 이 ptag 안에 div나 다른 ptag를 쓸 수가 없어요. 저렇게 쓸 수 없고 이 안에는 꼭 인라인 요소만 넣을 수 있어요. 버튼이라든가 그렇죠? 버튼이라든가 텍스트라든가 자, 이런 인라인 요소만 쓸 수 있어요. 자, 이 ptag는 또 문단을 나눌 때 쓰는 용도가 아니에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마지막 블럭이라 부르죠. 최종 블럭. 자, div는 div 안에, div 안에, div 안에 이런 식으로 블럭을 여러 개 쌓을 수 있는데 여기 div. 근데 ptag는 이 안에 또 다른 블럭을 넣을 수 없어요. div를 넣거나 ptag를 넣거나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자, 이런 게 ptag가 돼요. ptag. 자, 그 다음에 제목 태그도 블럭 요소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제목을 썼다. 지금 현재 이게 제목이에요. 자, 이게 제목. 지금 제목을 한번 봐볼게요. 이 제목 위아래로 여백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이 친구는 ptag의 변형이에요. ptag의 변형. ptag인데 글자 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ptag 플러스 글자 크기. 예를 들어 H1이라 그러면 글자 크기가 크게 H6까지 있네요. 죄송해요. H5까지 있다 생각했는데 자, H2면 H1보다 작게 H3면 H2보다 작게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는 제목이 H1부터 H6 그래서 ptag 플러스 글자 크기예요. 자, 그 다음에 li 태그라는 게 있죠. ul 태그라는 게 있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 현재 이렇게 UL은 이렇게 블럭이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여백이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자, 이거는 안쪽 여백을 얘기하는데 안쪽 여백을 우리가 패딩이라 불러요. 패딩은 안쪽 여백. 자, 바깥쪽 여백은 마진, 안쪽 여백은 패딩. 자, 이 안쪽 여백이 있고 여기 안에 li 태그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여기 li 태그. 그래서 ul 태그나 ol 태그는 목록 태그라 부르고 자, ul은 순서가 없는 ol은 1, 2, 3, 4 순서가 있는 자, 이런 거고 이 안에 li 목록 태그를 넣을 수 있어요. 자, 두 개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7번이니까 자, 좀 이따가 다 써볼 건데 그냥 이론으로 좀 보고 쓸게요. 지금 7번이 요거네요. 지금 현재 요게 자, ul이죠. 요걸 ol로 바꿔볼게요. ol 자, ol은 순서가 있어서 1, 2, 3, 4, 5, 6, 7, 8이 돼요. 그죠? 내가 이거를 ul로 하면 짠 이렇게 1, 2, 3, 4, 5, 6, 7, 8이 없죠. 자, ol가 ul. 자, 그 외에도 섹션, 아티클, 네이브, 뭐 헤더, 푸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의미론적 태그라 부르는데 시멘틱 요소. 자, 이런 요소들은 div랑 똑같은데 이름만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의미론적 태그라 불러요. 이 친구들은 검색 엔진한테 야, 나는 머리에 있는 거야. 나 검색 엔진한테 나 바닥에 있는 태그야. 나는 뭔가 기사처럼 이렇게 아티클로 존재하는 거야.
어떤 구분을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div인데 이름만 있는 요소를 우리가 섹션, 아티클, 내부, 헤더, 부터 이런 것들을 의미론적 태그라 불러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원 가입 같은 걸 할 때 양식을 쓰는 것이 폼 태그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블럭 요소.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씩 써볼 거예요. 하나씩 쓰면서 여러분들이 배워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인라인 요소. 자, 인라인 요소. 인라인 요소는 블럭 안에 존재하는 작은 요소들이죠. 자, 스팬은 텍스트. 스팬은 텍스트. A 태그는 링크. 자, 우리가 A 태그를 쓰게 되면 링크가 생성이 돼요. 자, 내가 예를 들어 A 태그를 쓰는데 href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내가 네이버를 작성해 놓으면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쓰고 A 태그를 이렇게 닫아요. 그러면 네이버라는 이름의 문자열에 링크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 클릭하면 여기로 이동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아까 배웠던 뭐가 되죠?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하이퍼텍스트가 돼요. 자, 그 외에도 strong, en, 이건 기울어지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네이버를 쓰면 네이버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겠죠? 요게 en 또는 strong 쓰면 굵게 이렇게 굵게 써지는 게 strong이 되겠죠. 그렇죠? strong. 자, strong 말고 B라고 있는데 bold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건데 자, strong이나 en을 쓰면 아까 이 친구들처럼 검색 엔진한테 자, 나는 중요한 거야 라고 강조하는 용도로 쓰여요. 중요 표시. B 태그 하면 그냥 굵게 이렇게 내가 B라고 쓰고 안에다가 넣으면 그냥 굵게 내가 en이라고 하고 쓰면 강조, 중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폼 요소. 자, 폼 요소. 예를 들어 체크박스. 자, 내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박스 또는 라디오 버튼. 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게 인풋. 또 버튼도 만들 수 있어요. 버튼도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라인갱 엔터를 쓸 수 있는 BR. 엔터. 그 다음에 내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죠. 그렇죠?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 자, 이런 식으로 인라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라인 요소.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자, 간단하게 이것들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S01 HTTP인데 S01 HTTP. 자, 우선 아까 에밋 설정에 대해서 조금 보고 갈게요. 에밋 설정. 자, 여기 설정에 들어와 보세요. 설정. 여기 설정. 자, 여기 눌러서 설정에 들어와 볼게요. 자, 설정. 자, 에밋이 플러그인이 아니라 기존에 처음에 여기 깔려 있나 봐요. 자, 여기다가 제가 영어로 EMET라고 해보면 여기 emit이라는 에디터 설정이 있어요. 자동 완성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자, 여기다가 내가 P 태그 안에 A 태그를 쓰겠다 하고 탭을 하면 여기 지금 태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P 태그 안에 A 태그. 자, 이렇게 자동 완성을 도와주는 것이 emit인데 요 emit설정 중에 자, 다시 emit 약어 확장에 탭이 있어요. 탭. 자, 근데 이제 요 탭을 다른 플러그인이 쓰고 있으면 탭이 안 먹혀요. 자, 우리 지금 가은 씨나 정호 씨나 영조 씨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이 이상하게 깔려 있어. 자, 여기 플러그인 밑에 보시면 저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준이라는 걸 깔렸더라고요. 준이 맞나요? 스펠링? 준이 J-U-N-I-E 한글로 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요런 이상한 게 깔려 있는데 이 친구가 탭을 쓰고 있어. 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지우거나 플러그인 준위를 지우거나 또는 에밋에서 탭 대신에 스페이스나 엔터를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스페이스를 쓰는 걸 권장해요. 스페이스. 준위를 지우거나 스페이스를 쓰거나. 자, 이렇게 하시면 스페이스를 치면 이제 확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라이브 서버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름을 알아냈어. 라이브 에디터라더라고. 라이브 에디터. 에디트. 자, 이 친구가 라이브 서버에 해당해요. 라이브 서버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면, 자, 여기 크롬으로 키겠다 하면 크롬으로 이렇게 켜지고, 그렇죠? 서버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문서를 읽어오고 있죠. 자, 이걸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을 하면 라이브 서버가 동작하는 원리. 자, 기본적으로 이 브라우저는 HTML 문서면 그냥 열 수 있어요. HTML 문서를 그냥 열면 화면에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지금 라이브 서버 또는 라이브 에디터라는 친구를 쓰면, 자, 또는 에디터죠. 에디트. 자, 이 친구를 쓰게 되면 서버가 만들어져서 서버에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올려요. 자, 서버에. 그리고 이 브라우저가 현재 서버에 지금 6334가 서버의 포트네요. 6334. 여러분들 이제 킬 때마다 바뀔 텐데, 자, 여기 올라와 있는 문서를 호출해서 가져와서 출력하는 일반적인 웹 통신처럼 해요. 일반적인 웹 통신처럼. 자, 그런데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어떤 기능이 있냐? 자, 어떤 기능이? 자, 우리가 여기서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하면 서버에 반영이 돼요. 자, 반영하는 즉시 자, 이 브라우저와 서버가 소켓 통신을 하고 있어요. 웹 통신 말고 소켓 통신. 우리가 구현한 소켓 맞아요. 소켓 통신을 하고 있으면서 반영이 되면 여기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요. 자, 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변형해서 서버에 올리게 되면 저장하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소켓 통신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해요. 반영하고 새로 고침, 반영하고 새로 고침. 그래서 제가 자, 라이브 서버의 주요 기능이에요. 제가 여기서 뭔가를 바꿨어. 자, 여기서 700 이렇게 했어. 7000 이렇게 했어. 그리고 저장하면 바로 반영이 되면서 이 친구가 자, 7이 아니라 7000으로 바뀌어요. 왜? 새로 고침하니까. 자, 되나 볼게요. 바뀌었죠? 자, 계속 바뀌죠. 자, 다시. 자, 라이브 에디트 서버가 켜져요. 서버. 그리고 자, 지금 인텔리제이가 웹스톰이죠. 그렇죠? 웹스톰이 서버랑 통신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 서버가 라이브 에디터죠. 자, 그 다음에 서버는 또 누구랑 통신하고 있냐면 브라우저랑 통신하고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통신하는데 HTTP 통신을 하고 있고요. 자, 웹 문서를 주고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통신을 해요? 소켓 통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웹스톰에 있는 이 문서, 자, 그죠? HTML 스터디를 수정하면, 그러면 그대로 서버에 반영을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브라우저에 이 문서가 출력되고 있다면 이 소켓 통신으로 여기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요. 그렇죠? 새로 고침 버튼.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바뀐 내역을 갱신하도록 강제해요. 자,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어요. 요게 라이브 에디트.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런 서버를 만들어 보는 게 우리 최종 목표예요. 서버 웹을. 근데 일단은 웹 언어인 HTML부터 배워볼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플러그인 두 개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emit이랑 라이브 에디터. 자, 이번에는 문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에디트에 와서, 에디트가 아니라 문서 제일 위에 와서, 문서 제일 위에 마우스 오른쪽. 자, 새로 만들기 HTML.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레슨 01 헬로에서, 자, 레슨 02 헬로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HTML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문서명은 레슨 02 블럭 인라인 엘레멘트. 자, 블럭 인라인 엘레멘트. 자, 여기 위에도 있어요. 여기 위에. 자, 우리는 한글로 돼 있으니까 만약 이렇게 해놓으면 번역하시겠습니까? 라고 뜰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우스 해서, 자, 여기 크롬을 켜면, 자, 보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뜨죠? 영어, 한국어 이렇게 떠요. 우리가 영어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걸 한국어로 해놓을게요. 자, 제목으로, 자, H1 탭. 자, 만약 에밋이 준이랑 충돌하는 사람은 스페이스. H1 탭. 인라인 요소와 블럭 요소.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요소가 div라고 하는 블럭 요소가 있어요. div. 자, 그 다음에 여기 H1이나 H2도 블럭 요소에 해당해요. H1이나 H2도. 자, 여기다가 H1 블럭 요소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친구는 H2 블럭이죠. 자, 그 다음에 P 태그, P 요소가 있어요. 자, 근데 요소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요소? 자, 요소. 자, 우리가 태그를 한국말로, 자, 이렇게 생긴 태그 있죠, 그쵸? 태그를 요소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요소예요. 태그는 이 마크업 랭귀지에서 크다, 작다라고 써져 있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태그라 부르고, 자, 한국말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H1 요소, H2 요소, div 블럭 요소,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배워봤던 목록 요소가 있죠? 목록 태그. 자, UL 안에, 자, 이번에는 emit을 한번 제대로 써볼까 하는데, 자, 안에라는 뜻은 크다, 작다를 쓰면 돼요. 크다, 작다. li 태그를 쓸 건데, 자, li 태그를 쓸 건데, 5개를 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emit의 단축키인 탭. 이렇게 하면 UL에 li가 5개 써져요. 자, 탭. 자, 탭을 아까 바꾸신 분은 UL에 li에 5개 하고 스페이스 하시면 되겠죠? 자, 스페이스. 저는 이제 탭으로 돼 있고요. 탭.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하는 것을 emit이라 불러요. 이렇게 단축. 자, p 태그 써서 써놓을까? 자, 써놓을게요. p 태그.
자, 에밋 작성법이었죠. 자, 이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UL 태그 안에, 요소 안에 li 태그를 5개 써라. 자, 이런 말이죠. UL 요소 안에 li 태그를 5개 써라. 자, 이걸 소괄호로 이렇게 차이를 좀 줄까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UL 안에 li 태그를 이번에는 2개만 써볼게요. 자, 지금 쓰고 있는 이 친구가 UL 목록 블럭. 그 다음에 li 목록 블럭이 되겠죠. 그렇죠? 리스트 블럭. 둘 다 블럭 요소에 해당해요. 자, 지금 보면 왼쪽에 이렇게 여백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한쪽 여백이라고 해서 패딩이라 불러요. 자, li 태그 하나 더 써볼까요? 자, 목록 요소는 왼쪽 패딩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패딩이라 불러요. 패딩. 자, P 요소 한번 써볼게요. P 요소. 자, 이걸 우리가 P 요소라 부르죠. P 블럭 요소. 자, 이 친구는 위아래에 여백이 생기죠. 위아래 여백. 이거를 우리가 바깥쪽 여백이라 그래서 마진이라 불러요. 자, 바깥 여백을 우리가 마진이라 불러요. 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자, P 블럭 안에 다른 블럭 요소를 쓸 수 없대요. 자, 지금 보면 P 태그에 이렇게 오류가 뜨고 있어요. 보이세요? 자, 블럭 요소인 P 안에 다른 블럭을 쓰지 마세요. 자, P 요소 안에 다른 블럭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이 안에 UL이든 H2든 쓰는 것을 싫어해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갈색으로 뜨는 것은 자, 이 태그 블럭 요소인 P는 안에 다른 블럭 요소를 포함할 수 없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써드릴게요. 오른쪽에. 자, 위아래 바깥 여백이 존재하고 뭘 쓸 수 없다? 다른 블럭 요소를 포함할 수 없다. 자, 포함은 자식으로 둔다는 얘기예요. 자, 목록 태그는 목록 태그 안에 목록 태그를 또 포함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얘기하고 목록 태그는 UL도 있고 OL도 있다 그랬죠. OL도 한번 써볼게요. OL 태그 안에 자, li를 자, 3개 쓸 건데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한 문법을 써볼 거예요. 특이한 문법. 자, li만 소가로로 이렇게 가로를 치고 가로를 치고 자, 그 안에 텍스트를 쓸 거예요. 자, 목록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OL의 자식으로 안쪽 요소로 li가 3개 존재하는데 li에 목록이라는 글자가 써질 거야 라는 뜻이에요. 탭 해볼게요. 오, 목록 이렇게 나오죠. 자, 밑쪽에 지금 현재 컨텐츠가 없어서 이렇게 스크롤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다가 BR은 라인 계행을 얘기해요. 라인 계행을 한 20개 정도 해버릴게요. 자, 라인 계행을 20개. 자, 다시 BR을 20개 정도. 그러면 밑에 라인 계행이 많아서 밑으로 쭉 내려질 거예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OL에 LI 지우고. 자, 다시 OL에 안에 소가로 li를 3개 쓸 건데 이 안에 텍스트로 리스트라고 쓸 거예요. 이번에 리스트.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달러라는 걸 추가해 볼 거예요. 달러. 이 달러는 출력되는 인덱스를 표현해요. 자, 볼게요. 자, 옆에 앞에 1, 2, 3 이렇게 붙죠. 1, 2, 3. 그죠? 자, 앞에 목록이랑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컨트롤 Z로 돌릴까요? 컨트롤 Z. 자, 달러를 2개를 쓸 수도 있어요. 자, 2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3개. 01, 02, 03이 돼요. 01, 02, 03.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OL의 안에 li가 3개인데 요 안에 텍스트를 쓰는 거죠? 중괄호가 텍스트예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번호를 매기고 싶으면 달러를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한 게 이 다음 코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블록 요소가 있어요. 블록 요소들. 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인라인 요소예요. 자, 위에다가 블록 요소라고 써볼게요. 인라인 요소와 블록 요소. 여기를 블록 요소라고만 할게요. 자, 제목. 아, 이미 했구나, 그쵸? 자, 여기에다가 제목을 달고 싶어. 그냥 인라인 요소만 제목 달자. 자, 쭉 내려서 자, 인라인 요소만 제목을 달게요. 자, HR이라는 블럭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밑줄. 자, 밑줄 블럭. 자, 여기다가 제목 달고 인라인 요소. 자, p 태그 쓰고 자,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거 자체가 인라인이에요. 텍스트는 인라인이 돼요. 텍스트 자체가 인라인. 우리가 라인 안에, 그러니까 인라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블럭 안에 무언가를 한 줄로 표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라인이에요. 인라인. 자, 텍스트 자체가 인라인이에요. 자, 그런데 자, 다시 p 태그 쓰고 자, p 태그 쓰고
자, 이 안에다가 내가 스트롱 태그라는 걸 써볼 거예요. 스트롱이라고 쓸까요? 스트롱 강조. 자,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굵은색으로 강조가 돼요. 자, 인라인인데 요소로 표현되는 거 우리가 인라인 요소라 불러요. 자, 한 줄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요소인 것. 그것을 우리가 인라인 요소라 부르고 스트롱은 인라인 요소예요. 스트롱은 인라인 요소. 자, 스트롱만 있는 게 아니라 기울게도 있겠죠? 자, EM. 자, 이렇게 기울게. 그렇죠? 기울여서 강조하는 인라인 요소죠. 그렇죠? 자, 지금 보면 한 줄에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차이점을 볼게요. 자, H2랑 P는 지금 이렇게 서로 블럭을 갖고 있죠. 자, 여기 지금 H2, 그 다음에 여기 P. 지금 서로 한 줄 띄우기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한 줄 띄우기로. 요게 H2, 요게 P.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블럭 요소. 블럭으로 배치를 한다. 그렇죠? 블럭으로 이 안에 있는 인라인들을 배치한다. 자, 그런데 스트롱은 보시면, 자, 스트롱을 보시면, 자, 현재 여기가 스트롱이죠. 자, 스트롱. EM도 어떻게 해요? 여기가 EM이죠. 자, 만약 이게 블럭 요소면 이 다음 글자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왜냐? 이 친구가 블럭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도 이 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라인 요소예요. 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텍스트의 한 줄 안에. 텍스트가 인라인이고 인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라인 요소라고 한다고요. 인라인 요소.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또 P 태그 쓰고, 자, 이번에는 버튼을 써볼 거예요. 버튼. 자, 그냥 이렇게 할까? 자, P 태그 안에 버튼을 쓸 거예요. P 태그 안에 버튼. 버튼. 인라인 요소. 자, 버튼도 인라인 요소예요. 한번 오른쪽에 써볼게요. 자, 버튼도 인라인 요소.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되면 인라인 요소가 맞죠. 버튼 인라인 요소. 자, 이런 요소를 우리가 양식 요소라 불러요. 자, 이런 요소를 우리가 양식 요소, 양식 제출용이다. 자, 양식 요소 몇 가지 더 해볼 건데, 자, 양식 요소 대부분이 인라인 요소예요. 자, 아까 체크박스 한번 해볼게요. 자, 인풋에, 자, 체크박스를 할 거예요. 자, 이것도 에미시의 문법이에요. 인풋에 체크박스.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생겨요. 네임이나 아이디는 안 써도 되니까 심플하게 지워서 이렇게 만들게요. 체크박스 요소.
자, 조금 더 다시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 해볼 거예요. 자, P의 인풋인데 라디오. 자, P의 인풋인데 라디오. 자, 네임 아이디 필요 없이 지우고 얘는 뭐예요? 라디오 버튼이 되겠죠. 자, 라디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 개들 중에 한 개만 선택하는 거. 체크박스는 복수를 선택하는 거. 자, 체크박스 요소는 복수 선택. 라디오 요소는 하나 선택. 자,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게 체크박스 라디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인라인 요소가 있고 블럭 요소가 있어요. 인라인 요소, 블럭 요소. 자, 지금 이것들을 일일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쓰다 보면 외워지니까. 쓰다 보면 외워지니까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아까 수업했던 거 간단히 다시 보면 자, 양식 요소 빼고 쭉 얘기했고 이것도 시멘틱 요소도 빼고 다 얘기했고 자, 인라인 요소에 스팬, A, 스트롱, E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몇 개 빼놓고 봤습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씩 볼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자, 우리가 태그를 작성하는 것에 좀 익숙해져 보도록 할게요. 에밋도 좀 해보고 그리고 오늘은 과제가 없는데 내일 좀 배우고 나면 HTML로 화면 좀 구현하는 방법을 과제로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배운 대로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